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영인의 기업 공시 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영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LG입니다. LG는 1947년 설립됐고 1970년에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LGCI와 LGEYI 합병을 통해서 2003년 3월 국내 최초로 지주회사를 출범했고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회사의 수입원은 LG전자, LG화학, LGU+ 등의 자회사로부터 배당 수익, 상표권 사용 수익, 임대 수익 등이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배당 수익 81.6%, 상표권 사용 수익 13.2%, 임대 수익 5.2%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은 IT 서비스업, 부동산 종합 서비스업, 경제 경영 교육 및 자문업, 스포츠, 부동산 임대업으로 구분됩니다. 지난해 5월 LG 상사,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 MMN은 분할을 해서 신설 지주 회사인 LX 홀딩스로 설립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6조 8,590억 원, 영업이익 2조 4,601억 원, 당기순이익은 2조 6,8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31.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5.1%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4.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주요 자회사의 이익 증가로 지분법 손익 반영으로 손익이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회사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 공시와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의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고시였었는데 먼저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이었습니다. 회사는 중장기 주주가치 재고 방안을 결정했는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수시 공시의 내용은요. 2024년 말까지 전체 5천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겠다. 두 번째입니다. 배당 정책을 개선했는데요. 2020년도 2월 공시한 배당 정책에서 배당금의 수익을 한도로 이 문구를 삭제한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이 아마 정관상에 기재가 좀 되어 있던 건지 지금 2020년도 2월 공시한 배당 정책에서 배당금 수익을 한도로라는 이 문구에서 이 기재 내용을 픽스한 겁니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 지금 뭐냐면 이 연결 기준이 아니라 순수하게 이 회사 자체의 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당기순이익 안에서 50%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해주는, 즉 배당 성향을 50%로 확대시키겠다는 어떤 결정입니다. 정부의 제공 내역은요. LG 재경팀이고요.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자기 주식 취득 관련 총 매입 기간은 시장 상황 그리고 이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당사가 금일 공시한 주요 사항 보고서 자기 주식 취득의 신탁계약 체결 결정과 홈페이지 IR 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이에 따라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체결을 했는데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이 계약을 신탁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대신 사주세요. 얼마 한도로 사주세요라는 이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금액은 전체 5천억 원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도 5월 30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계약의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이다. 계약 체결 기간입니다. KB증권이고요. 전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타 취득 주식 보통주 49,828주, 기타 주식 12,421주 우선주입니다. 이에 대해서 계약 전에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황. 지금 현재 회사는 49,828주의 자사주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5천억 원 이 한도 내에서 우리 회사, 즉 LG의 이 주식을 취득해 달라는 뜻입니다. 하단 내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어떤 사항들은 좀 없고요. 지금 본 계약의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의 신규 체결의 건이고 총 매입 기간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기타 주식은 우선 주식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가 최근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선 환호하는 분위기인데요. 어제 10% 가까이 올랐고 그렇다면 이번 방안이 주가 부양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이 배당 확대 그리고 친주주 친화 정책을 좀 결정을 했는데 전체 2024년도까지 5천억 원의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요. 네네. 그리고 배당 성향을 50%까지 좀 확대하겠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기재했죠. 배당금 이 이익 금액이 한도로. 자, 이 애매모호한 이 어떤 두리뭉실한 이 단어에서 문구에서 지금 배당 성향을 단기 순이익의 50%로 딱 특정했다는 것은 사실상 이 배당 기대감을 좀 부각시켰던 어떤 요인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LG의 경우에는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배당 금액의 어떤 확대 부분이 지금 이게 성향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회사도 이익 금액 안에서 재투자를 통해서 회사의 외형 가치를 지속적으로 좀 확장해 나갈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가령 A 회사가 전체적으로 100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5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해주고 50억을 갖고 신사업을 계속 하기에는 자 부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회사들이 이 배당의 어떤 이 비율을 회사의 어떤 사업 구조에 맞춰서 배당 금액의 어떤 성향들을 좀 결정하는데 지금 50%라는 이 비율은 사실상 이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LG의 경우에는 순수한 지주회사입니다. 즉 이 회사 안에서는 별도의 사업회사가 없다는 겁니다. 사업회사를 내부적으로 이 영위하는 직접 회사 사업회사가 없기 때문에 네. 종속회사 관점에서의 어떤 배당금 수익과 상표권 수익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LG 입장에서 배당의 성향들이 좀 높다는 것은 당연히 이 투자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배당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의 외형 가치를 좀 확장하는 것이 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한번 살펴보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LG그룹 역시 5년 동안 국내에서만 무려 106조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기존 주력 사업에 대한 전망부터 살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일단 사업의 개요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자 지주회사는 LG의 배당금 수익 그리고 상표권의 사용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자회사인 IT 서비스를 영위하는 LG CNS 연결 대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자산 관련 종합 서비스업을 진행하는 D&O의 연결법인 그리고 교육 경영 자문을 담당하는 LG 경영 개발원 그리고 스포츠 구단 LG 트윈스죠. LG 스포츠 구단을 좀 영위하고 있죠. 이 회사의 어떤 사업 부분을 보면은 지금 지주사의 어떤 전체 어떤 의사결정 안에서 종속회사 관점에서는 지금 뭐 LG U+도 있고요. LG U+와 LG 화학, LG 전자 등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전체 106조 원의 어떤 대규모 투자를 어디에 좀 배정할 것인가 좀 관건이다. 자, 이 회사 최근 어떤 이 기사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대부분은 HA 사업본부라고 불리우는 LG전자 안에 있는 HA 사업본부. 이게 뭐냐면 생활가전사업본부입니다. 지금 이 생활가전 사업 부분의 어떤 전체 실적 가운데 매출 40% 그리고 영업이익이 60% 가까이가 HA 생활가전사업 부분에서 실적이 좀 기인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를 좀 더 확대하겠다는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어요. 최근에 작년에 월풀을 꺾었습니다. 자, 세탁기 광자인 이 월풀을 꺾고 세계 1위로 좀 도약한 LG 전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오히려 시장의 점유율을 굳히는 어떤 단계로 좀 확대하지 않을까. 두 번째, HE 사업본부는요, TV 그리고 오디오를 생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LG의 디스플레이 어떤 점유율, 지금 올레드 TV 어떤 점유율은 삼성전자에 이어서 글로벌 2위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프리미엄 라인업에서는 거의 1위입니다. 지금 전체 시장 점유율의 60%이 프리미엄 라인을 LG가 지금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이 기술 고도화 관점의 투자. 세 번째, 배터리와 이 배터리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자,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다시금 기인한 것인데 전체 부분에서는 이 국내 투자 비중보다는 해외 투자 비중을 좀 확대하는 어떤 움직임. 왜냐하면 LG화학의 경우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 분사 이후에 지금 배터리 관련된 이 공정시설은 이 청주의 오창 공장이 유일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부분을 사실상 유럽과 미국 시장의 어떤 이 투자 확대 부분과 좀 연결돼서 좀 본다면 국내 투자액은 106조 규모로 좀 추정이 되지만 해외 투자 금액까지는 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이죠. 그렇게 되면 투자 금액이 왜 이렇게 좀 작아졌지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투자 금액은 좀 별건이다라고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LG 이렇게 기존 주력 사업 부문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굳히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배터리와 그리고 배터리 소재는 신사업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겠다라는 이 포부를 좀 갖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제외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사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1위는 이 중국의 CATL이죠. CATL이죠. 네. CATL인데 지금 사실상 이 점유율 격차에서는 중국 쪽의 어떤 내수 시장의 어떤 공략 지점을 좀 갖고 있는 중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 1위를 중국 시장을 좀 논외로 봤을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 1등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포부는 전체 중국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1위로 좀 도약하겠다는 어떤 포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LG 화학에서 세계 1위 배터리 소재 회사로 좀 성장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완성품 이후에 지금 LG 화학의 어떤 포지션이 좀 애매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 부분에 어떤 집중 사업 부분을 LG 화학을 통해서 확장하겠다라는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생산 설비를 좀 구축하고 이후에 이 배터리 소재 회사들이 중국 다음으로 미국과 유럽을 좀 선택하고 있는 이 공략 지점에 맞춰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어떤 전략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해외 설비 투자를 통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LG CNS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IPO 흥행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LG CNS 경우에는 만약에 IPO 만약에 진행한다면 최근에 이 SK 실더스나 저기 뭐였죠? 네. 구글과 좀 비슷한 건데 제가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납니다. LG 실더스의 어떤 상장 철회 이후에 네네. 지금 LG CNS의 어떤 IPO를 좀 추진하는 것과는 좀 배경의 결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물론 이제 급락장에서의 IPO 성공 철회와 성공에 대한 어떤 여부가 좀 주목이 좀 될 수 있는 관건 좀 있지만 LG CNS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 7분기 연속 사상 최대의 어떤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LG CNS가 지금 기업 가치 전체 7조, 1분기까지는 4년 연속으로 1분기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 이 상황에서 만약에 IPO 진행을 좀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상 이 기간 수요 예측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공모가 상단에서 좀 위치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종목별의 어떤 옥석거리기 관점에서는 LG CNS 그래도 IPO 시장에서는 충분한 어떤 경쟁력이 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LG CNS의 IPO 시장에서의 경쟁력 부문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 그럼 LG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잠깐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1.10% 하락한 81,000원의 주가 형성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난 27일 주가 좀 이 기대감에 좀 부합되면서 한 10% 정도 급등이 좀 나왔거든요. 지금 소폭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지만 배당 성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회사의 어떤 적극적인 자사주 취득 결정에 따른 어떤 행보. 자, 이 부분은 지금 LG 일봉상의 어떤 주식 어떤 저점 라인에서 기대감을 좀 심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나 좀 예상을 해봅니다. 보유자 관점에서의 어떤 지지 라인은요 8만 원. 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종 매수 관점 유효한 관점은 72,000원, 72,000원에서 78,000원, 72,000원에서 78,000원 포트 비중 5%에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LG 이렇게 보유자 관점에서는 8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7만 2천 원에서 7만 8천 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업 LG 알아봤고요. 두 번째 기업 세아 메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1999년 설립돼서 202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설립된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TV 거치 장치 및 자동차 및 2차 전지 부품 제조에 필요한 친환경 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 공법을 바탕으로 자동차 및 2차 전지의 부품을 공급 중이고요. 세부적으로 2차 전지 부품, ESS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내연기관 부품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LG전자와 협력 관계를 맺은 후에 기구 관련 기술 흡수 및 디스플레이 기기의 거치 장치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다수 등록하며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기 자동차 2차 전지 엔드 플레이트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개별 기준 매출액은 1,047억 원, 영업이익 53억 원, 당기순이익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1.1%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2%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 공정 공시인데 일종의 이 실적 공시에 대해서 또는 이 대규모 이 공급 계약 체결 공시에 대한 예고편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공시가 네네. 되겠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공시 의무 관련 사항입니다. 공정 공시인데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입니다. 주요 계약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계약 상대방의 자회사와 2022년 5월 26일부터 2030년 12월 말까지 전체 963억 원에 해당되는 이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공급 판매 지역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외 공장입니다.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계약 금액은 생산 예정 수량에 공급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한 것이다. 계약 체결 일자는 양사 간의 실제 계약 체결일입니다. 상기 내용은 향후 경제 여건이나 공급 수량 변동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시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이와 또 별건으로 지금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부품인데 2022년도 5월 26일부터 2031년도 12월 말까지 전기차용 배터리 부품을 전체 1,025억을 LG 에너지 솔루션의 해외 공장에 납품하는 계약을 좀 체결한 것입니다. 역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생산 예정 수량의 공급 단가를 적용해서 산출했고요. 양사 간의 실제 계약을 체결한 날짜다. 이 내용 이외에 향후 경제 여건이나 공급 수량 변동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공급 계약, 그리고 현대 기아향 신규 수주 등 세아 메카닉스 올해 기대 요인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럼 안정적인 성장세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2030년도 그리고 2031년도 연말까지 좀 납품하는 이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좀 공급하는 것인데 지금 2022년도니까 전체 많게는 한 8년 그리고 길게는 한 9년, 8에서 한 9년 정도 지속적인 어떤 납품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일회성 공급이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추가적으로 어떤 공급 물량은 좀 확대되지 않을까. 지금 캐파 공장 증설 이후에 오히려 수요량이 좀 더 증가된다면 이 물동량은 좀 추가적으로 좀 증가되지 않을까 좀 예상하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는 1,965억입니다. 전체 1,965억인데 최근 매출액이 1,047억이죠. 2021년도에 어떤 개별 매출액이 1,047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8년간 좀 나눠서 납품하게 된다면 이 비중이 좀 큰 폭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수시 공시 의무 관련된 이 사항으로서의 어떤 이 계약 효과는 지속적으로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연캐파 1,000억 원대인데 이 회사도 설비 투자를 좀 선행하면서 캐파를 좀 더 늘리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 공시는 추가적인 어떤 공급 계약 공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세아 메카닉스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대까지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올해 3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 주가는 계속해서 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일각에서는 공모주의 역설이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초에 사실상 2020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공모제 소위 뭐 광풍이 좀 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따상도 좀 많이 있었고 그런데 2021년도를 좀 기점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소형주 중심의 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좀 급락하는 현상들이 좀 빠르게 즉 개별적인 어떤 종목의 옥석 가리기가 좀 더 심해졌었는데 사실 이 세아 메카닉스의 경우에는 공모가 대비해서 일단 11,400원까지 좀 올라갔다가 지금 차트 잠깐 보면 네. 이후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2차 상승의 흐름들까지 좀 더 가져갔다는 거죠. 전고가 대비해서 최저점인 5,210원까지 주가가 좀 하락했었는데 지금 사실상 상승 대비해서는 거의 뭐 반토막까지 좀 내려왔던 부분들은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비상장 종목의 상장 이후에 보유예수 기간들이 좀 만료된 시점에서의 차익 실현도 상당수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에 관련된 모든 이 내용들은 전체 다 소멸됐다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어떤 경영권 지분 이외의 관계 지분이 아직 보유예수 중인 종목들도 보유예수 중인 어떤 상태도 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시장에 소화됐다라고 좀 판단하긴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이해관계자의 지분들은 모두 다 희석 요인으로 좀 반영되지 않았나 좀 판단해 보고요. 지금 공모가 대비해서 사실상 이 주가 어떤 이 하락 부분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네네. 사실상 반드시 공모주의 투자는 성공을 보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 광풍의 어떤 열풍 때문에 사실상 따스한 기대감 때문에 많은 시장 자금들이 몰렸던 현상들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공모가 이후에 주가의 어떤 희석 요인들이 모두 반영된 이후에 회사의 어떤 이 기업 가치가 반영되면서 다시금 상승 전환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세아 메카닉스의 경우에는 전고 대비 지금 낙폭 심화 지점인 5월 19일 5,210원까지 조금 하락했지만 최근에 주가가 다시 기대감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예상해 봅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일단 이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공모주의 역설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투자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까요? 네, 세아 메카닉스의 지금 이 중요한 이 회사의 배터리 외부 환경을 보호하는 엔드 플레이트라는 이 부품을 양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네. 지금 이 폴란드 공장이 포드양 제품의 올해부터 이제 실적들이 좀 산입이 좀 될 것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2021년도 실적보다는 2022년도 1분기 이후에 가시화된 어떤 부품 공급에 따른 어떤 실적 반영들이 좀 있다면 올해도 견고한 실적을 바탕으로 이미 성장이 좀 예고됐던 상황이다라고 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5월부터 착공돼서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이 구축 예정인 이 스마트 팩토리 자, 이 공정입니다. 회사가 이 설비 투자를 통해서 2025년도까지 이 공정도를 좀 더 확충해 나가겠다는 어떤 의지는 캐파를 그만큼 좀 늘린다는 관점.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의 2029년도, 30년도, 31년도까지 장기 계약이 좀 가능한 이 컨디션을 좀 선행해서 구비하겠다는 이 관점에서는 성장세가 오히려 2022년도보다는 2025년도, 즉 2023년도부터 2025년도 이후에 양산 캐파의 어떤 증설은 오히려 성장세 관점에서 좀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매수하기 좋은 위치 여부에 대해서는 일봉 주가 대비 저점인 5,210원을 좀 확인한 셈이거든요. 지금 도래 구간에서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자 저는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6,000원에서 7,400원, 6,000원에서 7,400원 구간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6,000원이 좀 이탈된다면 5,000원 이제 5,000원에서 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구간은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일단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6,000원에서 7,4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고요. 더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5,000원에서 6,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2022년도에도 견고한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캐파 확장도 함께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더욱 큰 성장이 기대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업은 상신전자입니다. 상신전자는 1988년 설립돼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EMI 필터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EMI 필터는 각종 전기, 전자제품에서 발생하는 유해 전자파를 제거 또는 감쇄하여 제품의 전자파 장애를 방지하고 적합성을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적용 가전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의 생활 가전이며 EMI 필터와 함께 원재료와 생산 공정이 EMI 필터의 코일과 유사한 리액터를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가전기기, 신재생 에너지 및 전장 부품에 고효율 제품이 확대 적용될 경우 기존 EMI 필터 시장 외에 리액터 시장이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034억 원, 영업이익 14억 원, 당기순이익은 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원가율이 증가돼서 손익이 감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상신전자 재발생 공시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재발생 공시를 제출하는 이 기업들이 좀 늘고 있어요. 맞아요. S-오일이 최근에 좀 있었는데 지금 모두 다 이제 화재로 인해서 좀 기인된 내용들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발생입니다. 재발생의 내용은요, 화재입니다. 재발생 금액은 자산 총액 653억 대비 지금 현재 아직 추산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좀 내용 하단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입이 되어 있고요. 보험사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 전체 237억 원의 이 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사고 경위 그리고 피해 사항을 파악 중에 있고 조속한 사고 수습과 복구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 투자 판단 참고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화재 발생의 건물은 당사의 제품을 보관하는 물류창고다.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고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어 재발생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상기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현재 확인 중에 있고 금액이 확인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상기 보험 가입 내용의 보험 가입 금액은 재산종합보험의 총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좀 밝혔는데 네네. 전체 653억 원 대비 자산 대비 전체 피해 금액이 지금 아직 추산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사 중이다라고 좀 밝히는 좀 공시가 됐는데 지금 경남 김해시 본사 물류창고 내에서 화재가 좀 발생됐기 때문에 지금 이에 따른 어떤 공시를 제출한 것이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상신전자 김해 본사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아직은 정확한 피해 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표님, 그럼 아무래도 이 주가에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물류창고에 예상되는 이 재고 자산의 규모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네. S-오일의 경우에 이 일부 공정시설의 화재와 최근에 이 골프복 의류회사의 어떤 화재도 있었죠. 그렇죠. 지금 이 전체 물류창고에 300만 점의 의류가 좀 소실됐던 사례. 네. 최근에 상신전자의 경우에는 아직 피해액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재고 자산이 얼마만큼의 비중이 나와 있는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일단 분기 보고서의 제품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는 지금 이 전자 제품의 노이즈 감쇄 그리고 오작동을 방지하는 이 노이즈 필터 제품 포지션이 전체 54%거든요. 그리고 그 외 코일, 리액터라는 어떤 제품들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모두 다 보관이 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일부 창고별로 좀 개별적으로 좀 분산되어 있는지 자, 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물류창고 단독 안에서의 전체 소실이었다면 상당한 좀 피해는 좀 예상되지 않았나. 물론 판가의 기준이나 원가의 어떤 개념에서는 사실상 뭐 화재 보험료로 산정해서 이 상기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지만 지금 전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34억, 연간 매출액 한 1,000억 정도로 좀 추산했을 때 지금 일시적인 생산 월가, 생산 이 재고량을 좀 추정해 보면 이게 전체 분기에 납품할 수 있는 어떤 해당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다행히도 생산 시설의 화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2주 내지 3주 분의 어떤 재고 물량들이 소실된다라고 보면 그 피해액은 전체 매출액 대비해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래도 물류 창고 안에 재고 자산 비중이 좀 얼마인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 뭐 다름 아닌 가장 큰 이유, 좀 200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대다수의 이 전자 이 부품을 좀 제조 및 이 판매하는 회사들이 중국으로서의 어떤 이전, 공장들을 많이 이전을 했었어요. 네네. 그런데 사실상 이 중국 공장들을 모두 철수하고 지금 다시금 베트남이나 이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좀 선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베이스가 너무나 이제 높아졌고 예전에 사실상 제가 2014년도에 이 수조 쪽에 네. 이 회사 거래를 좀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이 인건비가 한 40만 원에서 한 50만 원 정도로 좀 예상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뭐 100만 원에서 100만 원 초반까지 네. 거의 뭐 두 배 가량 이상, 지금 네. 상승한 것이죠. 자, 이 요건 때문에 생산 원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임가공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인건비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베트남 공장으로 좀 이전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는 두 번째로 베트남 생산 법인을 설립을 했거든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좋은 흐름을 가져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실적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베트남 공장 이 이전 이후에 여기서 생산되는 물량이 어떤 납품 기조인데 사실상 이 전량 들어가는 제품들은 생활가전향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에 좀 납품을 하고 있는데 생활가전의 어떤 시장 점유율들이 지금 우리나라 이 제품들이 사실상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 자, 이런 요인들이 노이즈 필터의 어떤 이 공급을 오히려 좀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되는 셈인데 생산 원가의 어떤 부담들이 좀 낮아지면 오히려 수익 개선 관점에서는 2023년도부터는 좀 본격화된 회사의 어떤 성장성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렇게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회사의 성장성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상신전자의 경우에 지금 화재로 인해서 사실상 이게 얼마만큼의 좀 피해를 좀 가져갈 것인가 대단히 좀 뭐 궁금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죠. 전체 완제 시설이 아니라 이 납품의 일부분의 창고 이전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좀 단순 추정이 좀 되고 있는데 네네. 저는 그래서 많게는 2주 내지는 뭐 한 3주 정도의 재고 물량에 대한 어떤 소실이 전체 매출액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아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유실은 충분히 회사가 가입되고 있는 전체 237억 원의 화재보험 보상 안에서 충족이 되지 않을까 좀 예상해 보는데 납기 지연에 따른 어떤 이 손배소는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요. 상신전자 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주가에 어떤 큰 영향으로 좀 작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역시 0.12% 하락한 4,065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지금 주가는 그렇게 좀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물류창고의 어떤 소실 이후에 지금 생산의 어떤 이 공정도의 어떤 이슈가 부각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조처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보면서 지금 백색가전에 들어가는 노이즈 필터의 어떤 판매 공급량이 좀 확대된다는 것은 오히려 상신전자의 어떤 수주 확대 부분 그리고 또는 실적 상승의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유자 관점에서는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지금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 3,800원
3,800원에서 4,000원, 3,800원에서 4,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상신전자 보유자 관점에서는 3,8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3,800원에서 4,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 화재 사고가 전체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은 끼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